자, 2월 들어서 정말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좀 새로운 반전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이 구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필승 매매 최강성 부사 정종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보통 시장 좀 낙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저희가 이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 보시면 외인의 매도세도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강한 매수세로 좀 대응 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번 급락이 나왔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복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마다 사실 종가 부근에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흐름들 많이 좀 보였었거든요. 충분히 오늘 그런 흐름들이 오후장에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 지수가 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 구간을 좀 보기보다는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 이런 거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구간 속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 이후부터 장 마감까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수의 어떤 낙폭 축소하는 흐름들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어떤 성장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양호합니다. 지난번 미국 3분기 GDP 충분히 좀 훌륭했고요. 그러한 분위기는 4분기도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측면 좀 얘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 조정 구간 속에서는 결국 지금 양 증시 모두 전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고 바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인데요. 뭐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어떤 부분들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대응보다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홀딩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좀 보고요. 오히려 좀 현금 여력이 있다. 이제 좀 시장에 좀 진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좀 시장에 매력적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좀 포트에 넣는 전략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불안감이 좀 강해지고 있었는데 단기 조정이다. 추세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하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고점에 따라가야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저가 매수를 특히 좀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도 기회가 있는 종목 충분히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시는 섹터는 어떤 쪽이에요? 네, 반도체 업종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과 섹터에 있는 기업의 실적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자체가 대체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3분기가 좀 실적이 좋고요. 4분기에는 뭐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등등등의 좀 이슈로 인해서 조금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산업군에 대한 어떤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과정 속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업종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은 가격이 좀 다시 한번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반도체 업종에는 계속적으로 좀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좀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아무래도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은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되고 흑자였던 기업이 실적 성장할 때 그 어떤 상승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러한 좀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고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습니다. 반도체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다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탄탄하게 쌓여 있고 또 숫자까지 같이 나오는 종목들을 트래킹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처럼 좀 떨어지는 장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저희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세 가지 종목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양 NC캠입니다. 자, 삼양 NC캠 저희 벌써 목표 주가 5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35,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38,000원 뚫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네요. 시장 떨어지면서 윗골이 달긴 했지만 여전히 어제 고점 대비해서도 더 높은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삼양 NC캠은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두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노려봐도 좋을지 궁금하고요. 다음 종목 LK캠입니다. LK캠도 목표 주가를 35,000원 이상으로 잡아주셨어요. 자, 어제 상한가 도달 이후에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세와 함께 이제는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까지 훌쩍 바라보는 시세가 됐거든요. LK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매수로 또 대응해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익시스템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엄청난 실적 공개와 함께 사실 이 종목 어제 20% 넘는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추가 시세에 나왔고요. 아쉽게도 현재는 강보합권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이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종목 점검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삼양 NC캠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면밀하게 봤는데요.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소폭 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4분기 좀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좀 슬로우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OQ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나름 섹터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흐름들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좀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다시 한번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제 좀 큰 시세가 났었고요. 오늘 좀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동사의 모멘텀은 아직도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일령 측면에서는 동사의 어떤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좀 마진이 높은 좀 축소가스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양 NC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LK캠입니다. LK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20%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늘 좀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데이터 센터 우주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사실 뭐 LK캠이라는 기업은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OLED와 관련된 소재 쪽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동사를 좀 둘러싸고 있는 섹터 투심이 계속 좋다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또 본다면 어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감했고요. 오늘 갭상승 후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오히려 4만 원, 42,5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OLED 모멘텀이 됐던 태양광의 모멘텀이 됐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좀 목표 주가도 47,5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드릴 기업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수주 공시가 좀 있었고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85,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어제 좀 상승분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좀 눌렸는데요. 저는 내일 또 갭상승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숫자도 수주잔고도 그리고 태양광 모멘텀까지 좀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8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으니까요. 77,500원, 75,000원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 전부 다 목표가 상향해 주셨어요. 삼양 NC캠은 4만 원, LK캠은 47,500원,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85,000원까지 높여 잡아 주셨으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수익 극대화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말씀드렸습니다. 팔로우업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반도체 섹터 골라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 오늘 정말 거칠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면 바라볼 쪽 어딘지 궁금한데요. 공략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DNF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측면에 우리 좀 관심 있게 좀 볼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죠. 뭐 소부장들의 좀 랠리 과정 속에서 DNF는 오늘 사실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분기 영업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4분기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가 고단화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서 특수화학 소재는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수혜를 DNF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볼 필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도 그러한 좀 기조가 이어지면서 작년에 어떤 적자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좀 완벽하게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동사의 지금 최대 주주는 솔브레인인데요. 최근에 지분 매입 확대까지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도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17,500원 돌파하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군입니다. 숫자의 기대감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DNF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위원님, 지금 시장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도 힌트 얻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공포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확실히 실적에 근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을 저점에서 좀 매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투자 부분은 좀 가지고 계신다면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종택 위원님과 이 어려운 장 속에 함께 대응해 나가보시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